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IT센 엔텍입니다. 절대 저평가된 주식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금융과 민간 향정에서 매출 확대가 되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러니까 클라우드 향으로 진화하면서 저평가된 SI 업체가 되겠습니다. IT 센엔텍. 저희도 참 많은 기업들을 커버하지만은 굉장히 생소한 기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81년에 설립됐고 2000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2020년에 IT센 그룹으로 편입이,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바뀌었고요. 24년에 기존의 쌍용정보통신에서 이제 모기업인 IT센에 엔텍이 붙여서 IT센 엔텍이 됐습니다. 24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본다면 본사가 영위하고 있는 SI 사업 또 ITO 사업은 매출 비중이 72%,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영위하는 클라우드 사업이 28%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분 구조는 최상단에 IT센 글로벌이 있고 이게 CTS를 25% 소유하고 이 CTS가 엔텍을 38% 소유하고 엔텍이 다시 이제 자회사인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클로잇을 86%, 그리고 클로잇이 일본에 있는 재팬 현지 법인을 100%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SI 업체면은 사실 대기업들도 많을 텐데 이 기업의 뭐 차별성이 있을까요? 예, 이제 SI 업체 하면은 이제 삼성 SDS가 있고요. 시가총액이 10조 정도, 9조 정도, 10조 정도 되는데 SDS는 물류 쪽이 좀 많은 매출이 비중이 많은 편이고요. 다음에 이제 최근에 상장하는 LG CNS가 있죠. 이제 시가총액은 5조 정도가 되겠고 LG CNS가 이제 AI하고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높은데 시장에서는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공모가를 하회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현대오토, 그리고 포스코 그룹의 DX, 이게 이제 시총 4조 정도고 나머지는 시총이 이제 5천억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SI 업체들은 대기업들의 전산실이라 불릴 정도로 다 계열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견그룹의 SI 업체는 이제 IT센 엔텍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LIG 그룹의 LIG 시스템 정도가 있는데 LIG 시스템 매출이 1,000억 정도고 엔텍이 4천억을 넘으니까 규모가 차이가 크다는 측면입니다. 전통적으로 공공, 국방, 스포츠 분야의 강점을 가지는 그런 SI 업체고요. 금융과 민간 쪽으로 새롭게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금융은 금년도 초에 금융사업본부를 만들었고요. 우리 보통 금융회사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계정계라고 하는 쪽입니다. 이쪽은 이제 LG하고 SK가 이제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채널하고 정보계 쪽을 통해 가지고 마케팅을 하면서 시장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4 인터넷 뱅크 지금 선정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호뱅크 컨소시엄, 흔히 말하면 이제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하는 여기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금융 분야 쪽은 이쪽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된다. 또 민간 부분도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대기업인 S그룹하고 H그룹사에 이미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도 확장이 된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공공, 국방, 스포츠의 기존 강점에서 민간과 금융 쪽으로 새롭게 매출이 늘어나면서 차별화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SI 쪽에서 공공, 국방, 스포츠에서 이미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앞으로 금융이라든지 민간 분야 쪽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서 또 클라우드 쪽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클라우드 쪽에서의 경쟁력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해보자.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퍼니를 지향을 하면서 해보자고 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클로잇이라고 회사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을 분할했습니다. 물적 분할해서 설립을 했고, 두 번째로는 클로센이라는 회사인데 LG 그룹하고 일본의 히타치 그룹이 합작한
LG 히타치를 인수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클로잇과 클로센을 합병을 해서 이제 역합병인데 다시 사명을 클로잇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쨌든 이 클라우드 사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클로잇이고 86%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또 EBS, 나이스, 교육부 계열이죠. KB금융, KT, 네이버 이런 네노라라는 레퍼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공공 쪽도 그렇고 민간도 클라우드 전환을 하는데 수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수혜가 되면서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을 확보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했다. 이게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고 또 최근에 인도네시아, 페루 등 해외 진출도 가시하고 되기 때문에 회사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은 자회사인 클로잇을 통해서 이미 24년부터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우드 쪽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역량이 기대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실적을 짚고 갈 텐데요. 저평가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평가라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예, 실적이 이제 좋습니다. 본사라 가죠. 별도 영업이익으로 본다면 22년에 90억 정도에서 23년에 117억, 24년에 1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별도 기준으로는 23년부터 세 자릿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클로잇이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특별하게 24년에는 손실 충당금을 미리 쌓음으로써 일회성까지 가미했기 때문에 전체 영업이익은 24년에 4,40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 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본사가 꾸준히 매출이 되고 수익 정상화가 된 상태에서 클로잇이 금년부터 흑자 전환이 되고 26년부터는 영업이익이 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실적은 금년도에는 약 4,700~80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은 전년도 94억에서 188억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26년에는 5,20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은 233억 정도. 그래서 본사는 23년부터 이미 세 자릿수 영업을 기록하고 있고 연결 기준으로는 금년도에 세 자릿수 영업이익 그리고 26년부터는 200억 이상 영업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주가 전망을 좀 봐야 될 텐데 사실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지금 주가가 흔히 말하면 1,000원 미만을 이제 우리가 동전주라고 하죠. 맞습니다. 네. 사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뭐 SK CNC 같은 회사가 SK 합병되면서 전체적으로는 SI 업체들이 평가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이고 또 LG CNS가 상장이 되면서 클라우드가 좀 부각이 좀 됐으면 하는데 그렇지도 못한 게 단점이죠. 이런 주가 때문에 지금 PBR, 순자산 대비 주가 비율은 0.6배입니다. 0.65배입니다. 절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고 네. 주가 대 수익 비율도 금년도에 약 3.2배, 그다음에 26년에 2.7배 정도니까 PER 지표도 절대적으로 낮다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야겠지만은 연결 실적이 확실하게 세 자릿수를 향해서 간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팩터다 하는 거고 몇 가지 이제 모멘텀적인 사항이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우선 1년 동안 투자 환기 종목이었습니다. 그 내부 시스템의 이슈 때문에 투자 환기 종목이었는데 이제 투자 환기 종목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표이사가 전문 경영인데 잇따라서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우리 주식 싸다 이게 보여줬고요. 세 번째로는 제4 인터넷 뱅크가 지금 컨소시엄에 참여를 해서 상반기 내에는 사업자 선정이 됩니다. 당연히 금융 분야를 통해서 긍정적인 이슈로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자, 우리 이제 로또 645도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동행복권의 15% 지분율과 더불어서 이게 이제 새롭게 시스템을 좀 납품하고 또 이게 동행복권이 해외 쪽으로 진출할 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거는 PR, IR이죠. 회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지배구조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IR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 지배구조가 딱 됐고 두 번째로는 과천 신사옥으로 이제
24년 말에 다 입주를 했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거기에 이제 CI 개편까지 한 상태에서 이제 그룹이 적극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주주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은 실적이 확실하게 나고 IT센 그룹에서 사업 성향상 천병의 역할을 한 이 회사가 충분히 평가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까지 이제 결산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조총이 끝난 시기니까 이제 새로운 봄에는 그룹 차원에서 IR 소통과 더불어서 분명하게 주주 가치가 확대될 거다.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나는 겁니다. 동전에서 탈피하는 주가가 좀 되고 궁극적으로는 시가총액이 지금 500억 대지만 네. 레벨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절대로 저평가된 소프트웨어 업체다. 또 SI 업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이다. 주가를 짓누르는 포인트가 많았지만 이제 그것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IT센 엔텍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